네, 안녕하십니까. 임승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 말은 괴로움이다, 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대 용어로는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는 심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뜻대로 안 돼서 열받으면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일단 뭐 우리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열받는 거죠.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 그 상황 자체로는 이제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스트레스는 아닌 거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직면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혹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라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인식하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생존 반응을 합니다. 우리 잘 알죠? 무슨 신경, 호르몬, 뭐 혈액, 근육,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FF 반응이라고 하죠. FF, Fight or Flight. 그죠? 곰을 만나거나 토끼를 만나거나 이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스피드죠. 격렬한 운동을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사실은 생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일시적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는 못 살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를 살려주는 생존 반응인데, 이제 이 현대 문명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곰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간관계고,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문명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명사회에서는 이거 위험한데 하면 죽여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위험한데 하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딱 관계 속에서 이제 묶여있다 그럴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안 변했으니까 생리적으로 뭐 호르몬, 신경계, 무슨 혈액 이런 것들이 잔뜩 이제 폭발적인 움직임을 준비해 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에너지가 갈 곳을 몰라서 몸에서 굽이치는 것, 휘돌아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심신의 괴로움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사회에서는 즉각적인 생존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변태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떤 취미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이제 약한 고리를 치고 나가서 거기다가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왜냐면 그 에너지를 써먹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FF 반응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지금 현재 문명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 보면 스트레스 함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제 이렇습니다. 변화량,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크면 A부터 Z까지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죠. 그건 직관적 이해가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예측이 안 된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또 낮으면, 모르겠으면 불안한 거고 스트레스 큰 것이죠. 세 번째는 통제 가능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찻잔 속의 태풍, 폭풍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통제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변화량이 큰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이제 굉장히 폭풍처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투쟁으로 본다면 변화량을 줄이고 하던 대로 하고 또 예측 가능성을 올리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고 뭐 이런 것을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함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나쁜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과제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에도 우리 적응해야 되고 사실은 좋은 일에도 적응해야 되잖아요. 뭐 누가 죽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불행에 적응해야 될 적응 과제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스트레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 승진, 창업, 그죠? 또 뭐 어디 모르는 데 유학 간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건 전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대단한 적응의 과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응 과제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하는 것을 불문하고 일단 그 양이 많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뭐 돈을 많이 벌면 해피하고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뭐 언해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객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결국 변화량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해왔고 사실은 문명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우리가 그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여온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측과 통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어쩌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다.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 봤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해봤자 뜻대로 잘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그런 이제 그 out of control, 내 통제를 벗어났다, 내 손을 벗어났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어느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내 손을 벗어나는 느낌, 혹은 내 일상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좀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제 언해피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두카라고 했는데,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라는 뜻인데 그냥 열받는데 힘들다 낙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듯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라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 이런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그건 뭐겠습니까? 변화가 싫어도 변화는 일어나고 세상은 바뀌고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뭐 예측해봤자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밀물처럼 밀려와서 내가 통제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뜻대로 안 된다. 정확하게 두카의 의미,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거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추가하는 요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에 저항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에너지로 이제 길게 살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저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떤 고도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 세상 변화를 잘 예측하고 통찰하고 성견지명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안테나를 세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통제력,
그건 이제 권력이고 힘이고, 그게 돈이 되었든 영향력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뭐 하여튼 통제력을 갖추고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또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뭐 이게 효과가 없겠구나 라고 한계를 느낀다면 이제 두 번째 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깥 세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대신에 나의 안쪽, 나의 내면에서의 수용력을 키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싫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변화는 좋아도 남이 일으키는 변화를 수용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생각해 볼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 자체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싫은데 라고 하는 게 더 큰 스트레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을 예측하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관계적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복잡해졌잖아요. 여러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복잡하니까 이 복잡계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귀신처럼 알아맞춘다는 것, 그 무슨 미아리의 명도,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대응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통제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게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측과 통제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대응과 자체 변화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이 마음에 들고 1번이 재밌고 1번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1번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1번으로 쭉 달려가시면 되죠.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나 거기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2번을, 그 대칭에 있는 2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이제 바꾸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을 도모하면 불행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세상의 변화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세상이 변했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어쨌든 내 살아있을 동안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인류가 이런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신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괴로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나는 변화를 주동할 수도, 그러니까 나는 세상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나는 그 변화를 다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팩트 위에서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도모하지 말고, 그건 나중 일이고,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이 유한한 것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내가 변화해서 존재의 바다를, 존재의 강물을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